자, 4월 28일입니다. 네, 어제 우리가 HTML에서 이제 멀티미디어, 이미지라든지 아니면은 동영상, 그리고 음악 파일을 이제 삽입하는 방법을 봤었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했던 내용은 이제 이미지 사용 방법이에요. 영상이나 사운드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나중에 자바스크립트 의존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림을 포함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미지를 포함시키기 위해서 이미지의 경로를 명시하는 방법. 현재 폴더는 점 슬래시, 상위 폴더는 점점 슬래시로 표기한다. 이 부분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표 그리는 방법. 통칭 테이블이라고 불리우는 태그였죠. 이 테이블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 제목 영역은 t 헤드, 본문 영역은 t 바디, 하단 영역은 t 풋 이렇게 있었고요. 이 영역 안에 각각 하나의 행을 t r로 표현하고요. 여기에 칸을 집어넣는데 제목을 용도로 할 때는 th, 내용을 용도로 할 때는 td였습니다. 자, 이때 이제 열을 병합할 때는 콜스판, 그 다음에 행을 병합할 때는 로우스판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었고요. 그 밖에 이제 테이블 자체적으로 볼 때 보더, 테두리 굵기, 위드스, 그 다음에 셀 패딩하고 셀 스패싱, 이런 속성들이 있었는데 이 속성들은 나중에 그 CSS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오늘날은 거의 안 쓰는 속성들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화면에 띄워놓은 것처럼 뭔가 입력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전체 입력 영역을 폼이라고 하는 태그로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폼 영역 안에서 입력 양식을 그룹으로 이제 묶어야 될 필요가 있다면 필드셋이라는 태그를 씁니다. 이 필드셋 태그 안에서 이 영역의 제목을 표현하기 위해서 레전드라고 하는 태그를 사용하고요. 범주죠. 자, 이렇게 구성하고 나면은 이제 요 하나를 꾸미기 위한 HTML 태그 구조는 그냥 여러분들 마음대로 만드시면 돼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한 영역을 div 태그로 이제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라벨 태그, 라벨 태그로 이제 제목이 들어가죠. 그리고 input, 타입 속성이 있었어요. 이 타입 속성이 굉장히 중요했었고요. 그 다음에 네임 속성과 id 속성이 있었는데 네임 속성과 id 속성은 입력 양식을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해주는 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임하고 id는 서로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끼리 값이 중복돼도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라벨 태그의 포라고 하는 속성으로 인풋 태그에 있는 id 속성을 연결시켜 주면은 이제 요 라벨 태그가 밑에 있는 입력 양식에 대한 제목이다. 이렇게 지정이 되죠. 그래서 이게 라벨이었고 얘가 인풋이었고요. 자, 이 인풋 태그의 타입 속성에 들어가는 값들이 인풋 타입 텍스트,
일반 텍스트, 그 다음에 패스워드, 그리고 이메일, URL, 넘버, 텔, 레인지, 데이트, 타임, 서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이제 넘버랑 레인지 같은 경우는 최소값을 위한 민, 최대값을 위한 맥스 속성을 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요소에 value라고 하는 속성을 부여하면은 페이지가 열릴 때 기본적으로 짠 세팅되는 속성이었죠. 그리고 이 안내 문구 같은 경우는 플레이스 홀더라고 하는 속성이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엔터 키를 입력하면서 줄바꿈을 할 수 있는 영역, 얘는 텍스트 에이리어라고 하는 태그였습니다. 얘는 밸류 속성이 없죠. 시작 태그랑 마침 태그 사이에 이제 내용이 들어갔었어요. HTML은요, 이 자체적으로는 그냥 커다란 어떤 그 규약이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얘는 뭐 이해의 범주에 속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냥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좋은 점이기도 한데, 이걸 무작정 외워야 된다라고 하면은 좀 다른 종류의 스트레스이긴 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제 그 6단원의 1번 예제까지 봤고요. 오늘은 이제 키보드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마우스로 선택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위에 있는 얘를 체크박스라고 부르고요. 아래에 있는 애를 라디오 버튼이라고 부릅니다. 체크박스의 특징은 그룹 안에서 이렇게 여러 개 선택이 가능하고요. 성별 같은 경우는 여러 개 중에 딱 한 개만 선택이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입력 영역을 표현하기 위해서 폼이라는 태그 준비했고요. 그리고 필드셋 태그 2개로 이렇게 그룹을 묶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전드 태그를 사용해서 각 그룹별로 이제 제목을 잡아줬고요. 여기 BR 태그는 BR 태그가 엔터키 한번 치는 거랑 똑같은 효과라 그랬잖아요. 여기 살짝 그 한 줄 좀 비워놓으려고 한 거예요. 큰 의미 없겠죠. 자, 이제 여기 들어갈 요 영역을 div로 잡아줬어요. 여기도 div로 잡아줬고요. div 태그가 이렇게 각각 있고요. 기존에는 이제 라벨 태그랑 인풋 태그를 id 속성과 푸 속성으로 연결하는 식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라벨 태그가 요만큼,
요만큼이에요. 그래서 라벨 태그가 input 태그를 포함하는 형태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체크가 3개니까 라벨 태그도 3개가 들어간 겁니다. 자, 그 안에 input 타입 체크박스, name 잡아주시면 되고요. id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value 속성. value 속성이 이제 기본적으로 입력되어 있을 값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여기서는 이 항목을 체크했을 때 프로그램이 인식할 값이에요. 지금 요만큼이죠. 라벨 태그를 이제 묶어놓은 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축구라고 하는 건요, 단순히 그냥 그 단어예요. 얘는 프로그램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쉽게 말하면 데코레이션이에요. 사용자한테 보여주기 위한 데코레이션이고요. 얘를 체크했을 때 프로그램이 이 체크박스에 대해서 인지하는 값은 value 속성에 있는 값입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어떤 항목이 체크됐느냐라고 이제 체크된 항목 값을 읽어와도 사커라는 값이 들어오고요. 사용자가 선택한 거를 백엔드한테 전송을 하더라도 이 사커라는 값이 전송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체키드 속성이요. 체키드 속성을 빼면 새로 고침했을 때 선택이 안 된 상태로 나와요. 체키드 속성을 넣어주면 새로 고침했을 때 체크가 된 상태로 나와요. 기본적으로 선택이 된 상태로 놓고 싶으신 경우에는 체키드 속성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라벨 태그로 묶어주질 않았다. 라벨 태그로 묶어주지 않아도 화면상으로는 별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축구를 클릭했을 때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하지만 라벨 태그로 이렇게 묶어주면은 축구라는 글자를 클릭했을 때 체크가 이제 영향을 받습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농구하고 야구를 줬고요.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이 체크박스가 하나의 그룹에 속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체크박스나 라디오 버튼이 한 그룹에 속해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네임 속성을 똑같이 겁니다. 네임 속성이 동일한 애들끼리는 같은 그룹으로 묶여요. 하지만 id 속성 같은 경우는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한 소스 파일 안에서 다른 애들하고 중복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id 속성은 값을 기입할 때 이런 식으로 넘버링을 해서 넣게 돼요. 자, 이번엔 성별입니다. 똑같이 이제 라벨 태그로 집단을 표현을 했고요. 얘는 인풋 타입 라디오예요. 밑에도 인풋 타입 라디오. 마찬가지로 네임 속성이 똑같은 애들끼리는 한 그룹으로 묶입니다. 하지만 아이디는 중복되면 안 되고요. 각각의 라디오 버튼이 선택됐을 때 프로그램이 인지하는 값은 M과 F입니다. 첫 번째 거는 선택된 상태로 표시가 되는 거죠. 자, 라디오를 한 세트 더 복사해서 ID 값은 중복이 안 되게 이렇게 놓고요. 자, 그러면 지금 네임 속성이 똑같은 애들이 지금 4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 4개가 지금 같은 그룹이기 때문에 넷 중에 하나밖에 선택을 못해요.
하지만 네임 속성이 두 개씩 다르다면, 그럼 이제 얘네 두 개가 한 그룹이고 요게 한 그룹이 돼요. 뒤에 남자는 이제 지들끼리 노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룹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네임 속성이 같은 것끼리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체키드 속성이 이렇게 중복됐다. 라디오 버튼은 같은 그룹에서 하나밖에 선택을 못하는 애기 때문에 그때는 체키드가 들어간 마지막 게 선택이 됩니다. 앞에 처음에 한 건 무시하고 맨 마지막 게 선택이 돼요. 자, 그 다음 요소는 이제 드롭다운이에요. 이렇게 생긴 거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 클릭하면은 밑에 선택할 수 있는 게 쭉 열리는 애들. 자, 일단 select 태그라고 하는 애를 사용하고요. 네임하고 id 속성 부여하시면 이렇게 생긴 게 나옵니다. 이게 select 태그예요. 그럼 클릭했을 때 쫙 열리는 선택 항목들. 이 선택 항목들을 옵션이라는 태그로 표시합니다. 시작 태그하고 끝 태그 사이에 명시되는 이 문구가 화면에 보이는 문구고요. 마찬가지로 어떤 항목을 선택했을 때 프로그램이 인지할 내용은 value 속성에 명시합니다. 옵션 태그는 개수 제한이 없어요. 그냥 필요하신 대로 쫙 나열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어떤 옵션 태그에 얘는 체크가 아니라 선택이니까 selected라는 속성을 부여하시면 그 항목이 페이지 열릴 때 기본으로 선택된 상태로 나와요. 멀티플 속성은 그냥 눈으로 한번 보시면 돼요. 이거는 진짜 쓸 일 없어요. 그냥 저런 거구나 눈으로 보시면 바로 티 납니다. 자, 아까랑 비슷하게 필드셋 두 종류를 놓고요. 레전드 걸어주고 div 라벨 태그로 포속성, id 속성 연결하고 보통 드롭다운은 첫 번째 줄은 선택하세요 이런 거 제시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둡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첫 번째 거는 선택된 걸로 안 치죠.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값을 비워놔요. 두 번째 거는 SK텔레콤 KTU+라고 이제 표시를 하지만 여기 있는 애들은 단순 데코레이션이고 프로그램이 인지하는 값은 얘네다. 자, 밑에 것도 그대로 한 번 더 복사해서요. 아이디랑 이름이랑 내용들만 좀 바꿔줬습니다. 네,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새로 고침하면은 둘 다 지금 여기 그 다음에 밑에 같은 경우는 지금 안드로이드가 제일 위에 있네요. 안드로이드가 제일 위에 있죠.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알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옵션 태그 중에 제일 위에 있는 게 기본 선택이 돼요. 근데 만약에 특정 항목에다가 selected라고 부여하면 이제 새로 고침하면은 걔가 기본적으로 선택이 돼요. selected 속성을 갖고 있는 애가요. 마지막으로요. 아까 멀티플 속성은 정말 쓸 일 없고 그냥 한번 보시면 아십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멀티플이라는 속성을 부여하면은 L이 빠졌네요. 멀티플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거 윈도우 폴더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윈도우에서 하나 선택하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클릭하시면 여러 개 선택이 돼요.
혹은 첫 번째 거 선택하고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다른 걸 클릭하면 거기부터 여기까지 한 번에 이게 구간 선택이 돼요. 이거 원래 그냥 윈도우 기본이에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은 복수 선택. 첫 번째 거 클릭하고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한 번 더 클릭하면 구간 선택. 이걸 먹어요, 여기서. 컨트롤 키 누르면 복수 선택. 첫 번째 거 클릭하고 쉬프트 누르고 마지막 거 누르면 구간 선택. 그러니까 한꺼번에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한데 결정적으로 이쁘질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걸 쓰느니 얘를 쓰죠. 그러니까 멀티플 특성은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지금 30분입니다. 예, 요거 2개 실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50분까지 실습하시고 10분 쉬셨다가 3시에 시작할 거고요. 다음 교시에 4번, 5번 마무리하고 HTML은 정리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CSS 들어갈 겁니다.